모두의 취업백서 시중 잡담 시즌 1의 마지막 10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중 잡담의 무책임 PD 이기상입니다. 지난 9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은 저의 허름한 홍대 작업실이 아니라 강남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역시 물이 다릅니다. 오늘은 저희 이국명 부장님과 함께 시중 잡담 1시즌의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 네, 잡코리아의 최창호 본부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잡코리아의 최창호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옷 색깔도 너무 감사합니다. 딱 잘 어울리셔가지고 일부러 깔맞춤 하고 나왔습니다. 예,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예, 이게 비디오여야 되는데 오디오여야 가지고 좀 아쉽네요. 예, 조금 아쉽네요. 네. 예. 저 오늘 최창호 본부장님 이 사무실에서 저희 작업실보다 더 좋아요. 네, 그러네요. 여기 잡음이 안 들리네. 일단 예. 네. 저희 사무실이 좀 조용합니다. 그래갖고 다들 잘 안 들어와요.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러시군요. 예. 원래 그 본부장님은 좀 일반 사원들이랑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인 그 회사의 모습인데 본부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커피도 좀 타주고 손수 드립 커피도 이제 만들어주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직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여기 좀 초콜릿이나 먹을 것도 좀 갖다 놓으시고 이러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삼 캔디, 스타벅스 차 이런 거 다 갖다 놨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냥 제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는 이 잡코리아 그 직원분들은 바로 이제 본부장님 자리로 오시면 맛있는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는다고 하시니까요. 하루에 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들어올까요? 자, 그러면은 이국명 부장님, 저희가 이제 시즌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비적인 게스트 분의 저희가 원정을 왔어요. 예, 그렇죠. 네. 잡코리아의 최창호 본부장님을 초이스하신 별다른 또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요즘 취업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잡코리아가 요즘 준비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 혹시 1위 업체, 선도 업체인지 여러 가지 취업 트렌드를 선도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요즘 내놓는 서비스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이제 최 본부장님이라는 이제 추천을 받고 본부장님한테 이 취업 트렌드를 우리가 이제 이겨내려면 적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싶어서 오늘 왔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냐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 이국명 부장님도 취업만 전문적으로 담당하신 지 이제 10년이 좀 넘으시죠? 11년째 됐죠. 근데 기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원래 기자 얘기는 일반인들이 다 알고 난 다음에 최후에 듣는 게 기자한테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요. 역시 실무진에서 나온 얘기가 가장 트렌드를 빠르게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오늘 최 본부장 얘기가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럼 오늘 그 최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또 따끈따끈한 취업의 가장 큰 이슈들을 말씀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본부장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잡코리아에서 맡고 계신 역할이랑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잡코리아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정규직 관련한 사이트인 일반 그 잡코리아라는 곳이 있고 또 아르바이트 쪽인 이제 알바몬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둘 중에서 이제 잡코리아를 그 서비스를 만드는 일과 이제 홍보하는 일, 마케팅하는 일, 이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고요. 그 내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트렌드를 준비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서비스인 이제 웰던이라든가 그다음에 직무 능력 개발,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을 돕기 위한 잡코리아 유니버시티, 그래서 잡코리아 U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총괄해서 만드는 그 조직의 이제 본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막중한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잡코리아 지금 입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건가요? 입사는 지금 10년 좀 넘었고요.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좀 쌓인 업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가 그 김하소 대표님한테 얘기 듣기로는 최근 올해 1년이 최근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를
볼 수가 있을 거다. 네,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본부장님이 느끼시기에도 비슷하신가요? 그거는요, 사장님 말씀이 딱 그렇다 그러면 예.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면 되게 쉽게 이해가냐면 저는 죽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 준비하시느라. 네. 예. 준비하고 하느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모두 예. 굉장히 진짜 뭔가 이제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쓰시지만 또 그거를 좀 편하게 공급하기 위한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법규라든가 뭐 규제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고 새로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의 어떤 사례라든가 그 와중에 또 기업에 있는 분들은 또 심지어 돈까지 벌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뭐 예. 연구랑은 좀 다르니까 예. 굉장히 좀 이제 열심히들 뭐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많이 바뀌고 있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구직자들이나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될 취업 네. 트렌드 네.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뭐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예. 단기적인 것과 이제 장기적인 아. 당장 목전에 지금 이제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뭐 한 2, 3학년 분들이나 아니면 회사에 재직 중인데 이제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방향은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한데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번 이제 공채가 추석 전에 엄청난 양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작년보다 예. 채용하는 숫자는 조금 줄긴 했는데 예. 대기업들의 공채는 심지어 9월 1일 하루에 30개의 공채가 올라왔는데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수험생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예.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합격 키워드로 한 5개를 꼽아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도전 정신, 스펙 초월, 직무 역량, 인문학, 역량 면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키워드들을 이제 관통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얘기했던 이제 스펙보다는 뭐 그건 이미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스펙보다는 나의 역량,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과 역량이 조금 다른 건데 이제 그러니까 능력이라 하면 뭐 토익이 900점인데 막상 이제 채용을 해봤더니 말을 못하더라. 이건 능력이고요. 그렇죠. 역량이라는 케이스는 뭐 쉽게 이해하면 토익은 500점 맞았는데 어디 외국인하고 갔더니 계약을 따오더라.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이거는 역량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꼭 반드시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해야 일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잘해도 상대방과의 어떤 협상 스킬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 뭐 협상이 안 돼 버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쓸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잘은 했지만 그 역량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제 신입사원들한테 이런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향후에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전형을 하고 있다는 거. 예전에 보면 그냥 서류 전형하고 뭐 면접 보고 끝이 아니라 뭐 현대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에세이를 본다든지 그렇죠. 뭐 심지어 뭐 역사 시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뭐 제가 현대차 역사 시험 문제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에세이 1000자 이내로 뭐 45분간 이내로 뭐 쓰라는 건데 뭐 세종대왕께서 내신 현명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어떤 차이점을 뭐 예전에 과거 시험이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뭐 21세기에 빗대서 뭐 설명하시오. 무지 어렵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거랑은 관계는 없는데 그쵸. 그 와중에 또 이 사실을 아는 애가 있으면 예. 그 당시 상황은 이래 했는데 뭐 예. 잠깐 이제 설명하고 그 뒤에 이제 21세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풀었다 그러면 그냥 21세기 얘기 한 해보다는 조금 이제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좀 유리한데요.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이제 일단 시험을 위해서 준비했던 뭐 토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준비했던 분들은 이번 전형에서 뭐 그런 전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뽑고자 하는 어떤 방향하고 좀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앞으로 더 얘기 드리겠지만 두 번째로 좀 중요한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는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분들을 뽑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을 하니까 결국 스크리닝을 하는 방식의 채용이거든요. 지금은 그쵸. 채용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나면 서류 전형에서 이제 골라내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골라낸다기보다는 이제 자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크리닝이라고 하지만 한국 애들은 보통 필터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필터링 된다, 뭐 이런 얘기 한다,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방식에서 기업은 앞으로 이제 그 역량이 있는 분들을 이제 고르는 방식, 그 실렉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그 스크린 포커스에서 실렉션 포커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필터링 방식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서 이제 개인들이 준비해야 되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다. 이제 그게 이제 그 개인들의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이제 결국에 알려야 이제 기업이 찾아낼 거 아닙니까? 뭐 예. 모르는데 어떻게 찾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활용하기 위한 어떤 그 소셜 그 채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 소셜 채용. 예, 그게 이제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서 단기적인 부분, 당장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 이제 신입사원분들에 대한 그런 현재 전형 과정을 잘 살펴서 이제 지원해야 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나를 좀 적극적으로 그 알려야 되는 어떤 이런 소셜 채용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소셜 채용하면 네. 당장 개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 소셜 채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소셜 네트워크가 뭔지, 즉 SNS가 뭔지는 대부분 다 잘 그렇죠. 아실 겁니다. 예. 그 뭐 이제는 뭐 일본 보편화된 개념인데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뭐 카카오 스토리 여기는 내 친구들하고 교감하는 공간인데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뽑냐. 예. 그럼 사생활 뭐 침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미국이나 이제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똑같은 SNS지만 그 자기의 일을 표현하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해외에 있는 예를 들면 뭐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소셜 채용 서비스인데 뭐 똑같습니다. 뭐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자기 생활이라든가 뭐 어떤 생각 요 정도만 올리는 반면에 그 SNS에서는 자기의 이제 경력이라든가 자기가 한 일,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동료들, 직장 내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든가 프로젝트를 같이 한 동료들 이런 이제 소셜 관계망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역량을 조금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면 되죠. 예. 예, 그래서 소셜과 약간 그런 이제 일적인 내용이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네. 이 일반적으로 친구들이랑 그 네. 대화하는 그 네. 네트워크랑 소셜 네. 네트워크랑 네. 그 경력 관리하는 네트워크랑 좀 분리를 해서 그렇죠. 활용하시는 게 네. 더 훨씬 좋겠네요. 그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는 페이스북을 쓰는 용도와 네. 아까 얘기한 그 앞으로는 엘사라고 하겠습니다. 엘사의 용도가 예, 조금 예, 이제 예, 분리되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발빠른 친구들은 이게 뭐 직장 생활도 오래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 예.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동료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뭐 저도 비슷한데요. 일종의 이제 페이스북 2개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예. 근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일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직장 그 사람들과 아니면 저희 뭐 제 상관 보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원도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이제 그 거기서 또 일 얘기하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소셜 네트워크 그건 좀 다른 모습들을 보길 원하는 어떤 약간 뭐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하는 거고. 근데 어차피 그것도 이제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가 학생분들도 꽤 계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친구들하고 막 활동하는 것과 인사 담당자들이 혹시 볼지 몰라가지고 너 페이스북 너 주소 뭐냐 이렇게 내라고 그러면 그때 내기 위한 주소. 약간 자기 검열을 많이 하는 주소. 예, 이게 좀 예. 따로 있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예. 들었는데, 예, 예.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은 사실 거기에 포커스된 서비스나 이제 기존의 SNS들은 그런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약간 이제 그거가 이제 보편화되는 서비스가 좀 필요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페이스북과 지금 자코리아에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신 웰던 투 서비스 네. 이렇게 두 가지를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저의 유리한- 희망이죠. 예. 그 웰던 투 서비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소셜 채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이 소셜 채용에 대한 트렌드는 이미 미국에서는 꽤 오래된 트렌드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이라든가 아시아권만 유일하게 이 서비스가 지금 별로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가 당연히 한국에도 이제 나왔었죠, 과거에. 나왔는데, 그렇죠. 예. 나왔는데, 그게 다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사실 이제 외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구미권 분들의 경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표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 예. 뭐 나한테 이런 것들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나라고, 예.
이 동양권의 유교권 국가들은 그러면 욕을 먹죠. 겸손의 나라인데 어디 내가 이제 뭐 어디 가서 상 받았고 내가 이 일을 정말 잘해갖고 그렇죠. 부장님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그걸 홍보했다가는 예. 완전 근데 미국은 반대거든요. 그걸 왜 홍보를 안 하냐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이 어떻게 너를 알고 어떻게 너를 픽업을 하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구미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셜 네트워킹도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비즈니스 인맥을 그 네트워킹하기 위한 어떤 것들로 이제 활용이 잘 됐는데 국내의 경우는 어쨌든 그런 문화 때문에 조금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문화적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좀 앞으로는 이게 대세가 돼. 그걸 고민한 게 한 6년인가 7년 전이에요. 되게 오래됐네요. 예.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한 건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알았지만 그거를 이제 시도하는 데까지 5년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한국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본인을 표현하는데 부담이 없을까? 예, 이걸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에 대한 걸로 포커스를 하지 말고 일로 포커스를 완전히 옮기자. 예, 그럼 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 사람의 작업물이라든가 이 사람의 어떤 이제 그 뭐 강의를 듣는다거나 여러 가지 독서를 하는 어떤 습관 뭐 이런 것들로 포커스를 바꾸면 그거는 결국에는 본인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기자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기자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하는데 기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글 쓰는 법을 어디 가서 만약에 지금 뭐 들으실 짬밥은 아니시지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좋은 자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자료실에 두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 내가 이런 일 합니다 자랑거리라고 하고 욕먹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뭐 동양사상 안에 그렇지만 많은 후배들은 그걸 보면서 이런 어떤 메트로에 있어서의 어떤 기자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서 어쨌든 어린 학생들은 충분히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 맞춘 게 저희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 답을 찾는 데까지 한 4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하면 상당히 많이 듣긴 했지만 그렇죠. 좀 생소하거든요. 뭐 포트폴리오 하면 다들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얘기만 생각이 나고 그렇죠. 개인적인 역량이나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디자이너나 이런 전문직 사람들 빼놓고는 별 생각들을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사례를 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올리란 말이냐. 그다음에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30대나 40대는 포트폴리오는 다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해외에서는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이미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그 사이트 웰던투 이용자 중에 한 분, 여자분인데 이분은 이제 글을 좀 올리는 스토리를 올리는 분이에요. 뭐 하상욱 시인처럼 뭐 올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스토리를 약간 올리는 분인데 그럼 자기의 창작물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 카피 이런 것들로 어쨌든 그것도 글이니까 사실 글로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직업의 광고 대행사나 이런 데서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이제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냐면은 삼성 SDS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에서는 개발자라는 분들이 앞으로 미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간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컴퓨터공학과 개발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문학에서 이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개발 소양을 가진 분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성 SDS에서 하는 그 인문학 도들을 위한 어떤 채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그게 꽤 많은 숫자를 뽑고 있는데 이제 저희 회원분 한 분이 저희 사이트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저희가 가이드한 적은 없어요. 약간 무슨 어워드처럼 어떤 그 콘테스트를 열었었는데 그 콘테스트를 한번 응모하면서 자기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이제 면접을 하러 갔는데 PT 면접 과정에서 뭐 어쨌든 인문학도니까 뭐 사실 공학도랑 틀려갖고 뭐 기술이나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희 웰던투 사이트를 감사하게도 띄워놓고
딴 분들은 다 그 파워포인트를 띄워놨는데 본인은 웰던을 딱 띄워놓고 나는 소셜 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들이나 나의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거기서도 그건 뭐 물론 프레자이나 뭐 PPT처럼 파워포인트처럼 이렇게 전문 PPT 툴은 아니고 그 뷰를 보면 결과적으로 카카오 스토리나 뭐 페이스북이나 별 차이 없거든요. 그쵸. 그런 뷰를 보면서 그럼 이제 그 기업에서도 뭐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따로 뭐 인터뷰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 기업에서도 얘는 좀 뭐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인문학적 시도를 기술과 병합하는 앤가 보다 뭐 이런 판단이 좀 드셨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 면접이 막 수백 명 봤다고 치면 그렇게 이제 소셜 채용 플랫폼을 새로 열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얘기한 사람은 이 친구가 한 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는 어드밴티지를 받아 이렇게 취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봐도 디자이너가 잡코리아 사이트에 포트폴리오를 제일 많이 낼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일 많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있는 그 직군은 기획 직군입니다. 기획 직군. 기획 직군, 마케팅 직군, 뭐 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기획자나 뭐 아니면 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뭐 이제 PT도 많이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서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안하고 뭐 이제 회사의 보안인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어떤 이제 어떤 거에 대한 분석 뭐 벤치마킹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필할 수 있고 이미 기업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잡코리아 내에서 몇 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고 이제 제출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많았던 게 어쨌든 그 기획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직무만 쓰는 상황은 사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좀 너무 맨바닥에 헤딩하는 수준은 아니다. 적어도 상당수는 관심이 이미 그런 프로세스는 있다라고 보고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PT 면접이나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웰던 툴을 띄워놓고 하시면 합격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네요. 그 선착순 몇 분한테 제가 제 사비를 터서 면접비를 지원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또 네. 그 웰던 툴을 활용해서 좋게 이 뭐 구직이라든지 이직을 했던 분의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일단 좀 뭐 어차피 방송이니까 좀 재밌는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취직 사례라기보다는 사실 취직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창직이 있고 그렇죠. 직업을 창업해서 바로 본인이 하는 그러니까 창업, 창직, 뭐 취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본인이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본인이 이제 친구들 나눠주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건 뭐 하긴 했지만 뭐 그닥 많이 활용하지 않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약간 어떤 콘테스트처럼 어워드를 그다음에 또 사람이 또 동기부여가 되려면 또 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금. 상금도 좀 주고 그쵸, 그렇게 그쵸. 해야 또 본인도 예. 그냥 오늘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뭐 문지방 넘어가는 게 시작이 반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그 패션 부문에 대한 어워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도 아마 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액세서리들을 이제 뭐 이 팔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 어워드에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어워드를 제출을 했더니 뭐 어쨌든 거기에는 다 이제 뭐 비주얼하게 모든 게 보이니까 그 친구의 이제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어쨌든 어워드를 하니까 저희도 또 홍보를 해줬을 거잖아요. 다른 매체 여러 군데 매체 홍보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성분들은 이제 뭐 들끓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사는 거냐. 뭐 이거 뭐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사실 유명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만든 게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지. 굳이 그 사람이 뭐 무슨 대학의 시각 디자인과나 공예과를 나왔는지 이거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결과만 보면 되는 건데 어차피 내 마음에 드는 팔찌를 사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과가 됐냐면 다행스러운 건 그러니까 1등을 해갖고 상금도 받았어요. 저의 어워드에서 1등 상금 받아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홍대 그 최근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온 그 타블로가 방문했던 매장이 있어요.
나름 유명한 그 5호 매장이 있는데 예, 그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 매대 입점 기회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만드는 수량이 어쨌든 수공이라서 많지는 않지만 거의 이제 만드는 족족이 일주일마다 이렇게 완판되는 그래가지고 본인이 아예 그렇게 해서 창직을 해서 본인이 뭐 그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뭐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간헐적으로는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찾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채용만 있다라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군요. 뭐 예를 들자고 그러면 나는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찾나요? 그냥 브랜드 커피 가죠. 예, 그렇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생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 이런 데 가죠. 그렇죠. 그것도 스펙 보고 가는 겁니다. 본인들도 스펙을 쫓아요. 오히려 성인보다 더 심해요, 애들이. 그러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커피의 질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스타예요. 그렇죠. 그 프랜차이즈의 바리스타가 바리스타일까요? 공산품처럼 만들어서 나오는 거니까 맛 차이가 거의 없죠. 그게 약간 품질이 이제 중상은 되지만 결코 고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 분들도 굉장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일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수 있어요. 일부는 또 아르바이트생들도 있고.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5,000원을 내고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그 혼연의 일체가 된 어떤 커피를 마실 때 그러면 지금은 맛있는 커피집 어딘가요? 이렇게 찾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커피 잘하는 바리스타가 누군가요? 이게 답인 거죠. 생각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바리스타가 커피를 잘하시더라. 이걸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스타벅스나 이렇게 브랜드를 그냥 찾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머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리 파마를 누가 잘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나요? 그러면 브랜드 가죠. 한 30만 원 주고 여자분들은 뭐 파마할 때 한 30만 원 들어요. 브랜드 가면은 그렇죠. 뭐 제이 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장난 아닙니다. 근데 동네 미장원에 만약에 거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그쪽에서 뭐 유명했던 분이 와가지고 했다라든가 아니면 제가 거기 갔는데 그분이 나와서 우연히 우리 동네에 이제 미용실을 차렸다. 그러면 굳이 30만 원 주고 거기 안 가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슨 매장을 찾아가는 게 다 맛집을 찾고 뭘 찾는데 어떤 경우는 요리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맛집은 인 줄 알고 갔는데 우연히 재수없게 그 전날 그 요리사가 나간 거예요. 그럼 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날 딱 가가지고 아니 이상한데 오늘 왜 맛이 이렇지? 뭔가 이상하네. 생각. 결국에는 앞으로의 직업 패턴은 그래서 선진국에서 중요한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거는 대학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로.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방법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찾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럼 이제 옛날엔 찾을 방법이 좀 있긴 있었죠. 블로그 가가지고 찾았어요. 이게 이제 지금은 광고인지 이게 심지어 TV 방송에 나온 것도 이게 방송에 나온 게 맛집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이걸 사람으로 초점을 맞추면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그럼 A라는 집에 있는 맛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있던 요리사 분을 제가 알아요. 그 요리사 분이 만드는 스시가 이제 정말 맛있다. 근데 이분이 이직을 한 거예요. 그 옆집으로. 그거를 알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집 가죠.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맛집이라고 들었던 거길 갔던 건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를 회사로 대입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개발자가 있는데 이런 거죠. 경쟁사에서 저 회사에 있는 개발자 정말 너무 알고 싶은 거죠.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내부에 누구 첩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알 방법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잡을 오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헤드헌팅이라는 개념으로 대부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아까 얘기한 소셜 채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그 분의 이제 일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로 많이 변화가 된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도 지점마다 맛이 다르다. 그렇죠. 예, 좀 예. 이거는 이제 사람 중심에 만드는 건 사람이니까.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 웰던2 관련해서 뭐 말씀 많이 주셨는데 잡코리아에서도 웰던2로 뭐 채용이 되었던 뭐 그런 사례들이 또 있나요? 네, 저희가 그걸로 채용하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채용 안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회원이 없을 때부터 채용을 해봤어요. 만든 지 1년이 됐지만 어쨌든 잡코리아 회원하고는 별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아마 제일 먼저 가입한 회원은 한 10명 중에 10명은 다 저희 직원일 겁니다, 아마. 직원들이 다 저도 다 올리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인턴 사원 4명을 고용을 하는데, 4명을 고용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인턴 사원 고용이 거의 좀 없는 편이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새로운 세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젊은 분들하고 그 인턴 분들을 한번 채용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웰던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올리는 걸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하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재도 그렇지만 이제 웰던 내에서는 채용 공고를 내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잡코리아하고 웰던을 병행을 했죠. 그래서 잡코리아에다가 채용 공고를 내고 우리한테 서류 지원을 하는 케이스에 한해서는 다른 내용은 다 안 보고 웰던의 포트폴리오만 볼 테니까 거기 홈페이지에 웰던 주소만 기입해 놔오. 이렇게 해서 공고를 올렸고요. 올린 직무 부문이 이제 마케팅 부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주얼 약간 이제 동영상 관련한 부문,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기획 부문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렸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면서 느낀 게 한 달 정도 공지를 해서 저희는 잡코리아 채용 공고니까 저희 사이트에 광고하는 건 저희는 공짜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대박 광고했죠 뭐. 알바몬이랑 딴 회사가 그 정도 광고하려면요 한 몇천만 원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웰던에다 포트폴리오를 올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관련한 어떤 편집 관련해서 이제 사람을 뽑는데 그건 어쨌든 보면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상 편집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실무팀에서 뽑고 나서 저랑 이제 상견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사회복지학과예요. 동영상인데 사회복지학과예요. 과가 사회복지학과예요.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거 좀 서류 전형으로 봤으면. 그래서 아까 제 프로필 사진 찍은 저희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턴이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형태로 고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이게 서류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희망 직무가 좀 다르긴 했어요. 아까 얘기한 이제 잡코리아 어떤 이제 직무 교육과 관련된 부문의 기획 부분으로 이제 지원을 하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안에 이제 동영상 편집까지 이제 같이 좀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4명이 채용이 됐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 경력으로 이제 채용이 된 케이스고, 다른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학생은 만나보니까 말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갖고 원래 말이 없는 친구예요. 말수가 좀 적은 친구군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면 아마 떨어지겠죠. 전형적으로 면접을 보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등록을 해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 친구가 담당할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잡코리아 유니버시티, 잡코리아 U의 홍보를 위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인 거예요. 저 공식 블로그 글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은 쪽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포트폴리오 보니까 네이버 대표 카페 운영자기도 하고요. 카페 운영자면 카페 일반 카페도 아니고 대표 카페 운영자예요. 대단하죠. 꽤 유명한 게임 대표 카페 운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남다르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면접을 보고 서류 전형을 물론 이제 그거는 대표 카페를 운영했다는 얘기는 경력 기술서에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건 한 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아니까. 근데 대기업에 있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회사에 있는 분이 네이버 대표 카페 위상이나 아니면 이런 걸 모르는 분이 면접을 보면 한 줄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한 뭐 몇 가지 이렇게 좀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실무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블로그를 나중에 포스팅을 하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거기도 그 서비스도 그 블로그도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예. 하루 방문자가 10,000까지 도달하게 만들더라고요. 실력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포트폴리오 전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학생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넌 그럼 나중에 뭐 할래? 그게 약간 그 중국어과 쪽이었는데 그래서 예. 중국에 관련된 무슨 일을 할 거냐? 자기는 너무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그 앞으로도 약간 요런 이제 블로그라든가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마케팅을 위한 어떤 그리고 그 친구가 책도 좀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인턴하고도 딱 맞았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 친구,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영상 만드는 친구가 만든 이제 잡코리아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제휴사가 계신데 그 사장님께서 걔 인턴 끝나면 우리가 데려가면 안 되냐. 자기가 돈 주고 만든 것보다 훨 낫다고. 그렇군요. 네, 사실 예. 모든 일이 사실 일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의뢰를 하는 것과 단순히 그 회사의 이름을 보고 의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아무리 회사가 좋다고 해도 예. 그 회사 중에서 그렇게 몇천만 원을 줬다고 해도 중요한 고객이 아니란 판단이 들면 예. 작업이 그렇게 그 베스트하게 나오진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작업을 의뢰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1기를 그렇게 뽑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6월쯤에 다시 2기를 뽑아서 2기 분들도 이제 인턴이 오고 있고요. 이제 그 향후에는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도 웰던투로. 예, 웰던투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게 이미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내곤 있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과 경력직 이제 30대 차이. 학생들은 어쨌든 지금 이제 구직을 하는 상황인 분들이고 30대 중반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세대가 좀 달라요. 요새 얘기하는 그 스마트 DNA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디다가 뭐 올리는 걸 싫어해요. 저도 좀 귀찮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고 네. 그 공개하는 것 자체를 좀 마인드 자체가 좀 틀려요. 근데 요새 그 스마트 DNA 세대분들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초반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표출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약간 선진국하고 비슷해지는.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렇게 접하던 세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동영상으로 자기를 표현한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서 저희는 오히려 경력직도 어차피 나중에 커버는 되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 청년들 위주로 한번 서비스를 육성해보자 뭐 이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잡코리아 이외에도 네. 이 웰던투를 통해서 채용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으신가요? 현재 이제 저희가 고용까지 연계되는 케이스는 그 곧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회사와의 또 비밀 저희가 있어서 좀 큰 회사가 이제 인턴 사원을 채용할 때 서류 전형 면제 단계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이걸 보고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서류 전형을 대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오퍼를 하면 나는 누구다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좀 내고 면접은 이런 과정은 어차피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뭐지 큰 회사들에서 이게 SK 같으면 이제 뭐 바이킹 챌린지 뭐 이런 채용 전형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은 회사가 좀 계신 것 같아요. 저기 그 회사의 이제 그 특성상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에서 저희가 그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 중인데 어쨌든 좀 그 거의 한 95% 지금 성사 단계에 있고요. 10대 그룹. 네. 10대 그룹 그런 큰 회사는 아니고요. 그 근데 이름 되면 다 아는 회사긴 합니다. 네. 그런 회사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사 담당자라는 그 조직은 회사에서 굉장히 제일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다루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실험 정신으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인사가 많죠.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어떤 검증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지금 5대 그룹사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런 거에 대한 PT를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채용 방식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의 채용 방식. 그래서 거기 계신 그룹사 그 인사 담당자분들도 오셔서 소셜이라는 채용이 해외에서는 이미 대세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 어떻게 도입될 거냐는 물론 저희만 비교하는 건 아니겠죠. 뭐 또 다른 게 있으면 이제 여러 개를 검토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채택은 하시겠지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 예,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면 그래서 이제 한 1년, 2년 흐르면 이미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소셜 채용 방식으로는 공기업들은 일부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좀 그 일반적인 개념의 소셜 채용 개념하고 좀 다른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꽤 큰 기업들도, 그러니까 그룹사들도 뭐 이런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구직자들이 진짜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해야 될 텐데, 네. 혹시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학교에 보면 이미 그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시스템이 도입된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강원대라든가 뭐 경희대, 성균관대 이런 데들은 어쨌든 학교 4년, 그러니까 학생 생활 4년에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서 학습의 어떤 수학 능력을 좀 더 키우고 나중에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어떤 형태로 좀 도움을 줄까 이런 시스템을 한 2년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구축이 돼. 그러니까 저희가 아주 생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학교 내에서 근데 거기도 시스템이 좀 불편합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카카오 스토리처럼 등록하라고 저희 웰더는 거의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하게 좀 쉽게 모바일로 다 등록이 가능한데 그래도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인데 그게 꽤 조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그 구현은 못 하고 계시던데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모방입니다. 모방. 학교에도 보면 그 학생들 중에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이제 학습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도 많고 이게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한번 이제 그 단국대학교에서 한번 그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어떤 한 학생이 4년 동안의 포트폴리오를 외부로 하지 않고 그 책으로 거의 그냥 뭐 파일에다 파일링을 했더라고요. 네. 프린터를 뽑아가지고. 네, 프린터를 뽑아갖고 자기가 이제 무슨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서 어땠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볼까 한 300페이지 되는 것 같았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죠. 걔는 무조건 채용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걔는 그거 정성만 보고도 그냥 그 포트폴리오 내용을 안 봐도 4년 동안 이 정도 정리한 거면 누구든 데려갈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약간 정리벽이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리벽이라고 좀 얘기하긴 뭐하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도 보면 노트 정리 잘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렇죠. 예, 색깔 넣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도 봐야 되고 뭐 저처럼 누구한테 가서 강의도 들어야 되고 다 좋은데 그냥 제일 빠른 방법은 일단은 모방하는 거.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잘 정리하고 있는 친구나 선배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조금 이제 봐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 팁을 좀 받아서 자기도 한번 정리해보는 거가 중요하고 일단 뭐 의사들의 처방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의 처방 뭐 다 똑같잖아요. 뭐 30분씩 운동하시고 그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누가 모릅니까? 못하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뭐 여러 가지 가이드를 준다고 해도 뭐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의 포트폴리오 정의,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조금 굉장히 이렇게 사무적이에요. 그러면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웹이나 온라인, 그러니까 모바일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이제 제일 그러니까 굉장히 포트폴리오 하니까 결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걸 약간 과정 중심으로 바꾸면 쉬울 것 같아요. 과정 중심. 예, 그래서 자기가 공모전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졌지만 그 과정을 기록하는 거죠. 뭐 일종의.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보면 예전에 뭐 SNL 뭐 이런 데도 나온 것처럼 거기 뭐 이렇게 그 빗대어서 나온 뭐 그 프로가 있었는데 팀 프로젝트 할 때 팀장의 그 고충 있잖아요. 뭐 애들 잠수 타고 복학생은 맨날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가 혼자 해가지고 그 나머지 그 조원들을 살해하는 어떤 그 SNL의 뭐 이게 그 좀 변태적인 뭐 그 방송에 한번 있어갖고 공감을 끌었었는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처럼 약간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느끼는 점들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이 공모전을 이제 3명이 하기로 했는데 3명 중에 내가 팀 리더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력서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 공모전에 수상했다. 이거 아니면 쓸 게 없어요. 그렇죠. 떨어졌는데 그 리더한 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력서에서는. 근데 이거를 반대로 포트폴리오화하면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그
팩트를 알게 됐고 어떤 자료를 조사했고 어떤 건 조사했는데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떨어졌던 것 같다. 우리 그 같이 일했던 조원들과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동료들로 이제 조언들을 기록하면 그 페이스북에서 보통 보면 뭐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뭐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저 웰던2에도 보면 그 같이 이 일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을 기록하는 그 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딱 보다 보면 아, 이 친구가 같이 일했던 같이 이제 그 공모전을 준비했던 친구들도 보게 되고 약간 뭐 그런 식의 그럼 결과적으로 친구들끼리의 어떤 이제 동료 이게 중요하죠. 모든 일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결국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데 뭐 나이 들어서 조금 악기를 배울 때도 어르신들 악기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조건 동호회 가입하십니다. 아, 그렇죠. 혼자는 악기 절대 악기 사놓고 한 뭐 퇴직한 거 딱 들고 색소폰이 제일 그런데 한 300만 원짜리 사놓고 그냥 바로 장롱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약간 뜻맞는 분들이 이제 그래도 동호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의 그런 방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뭐 배드민턴 동호회다 그러면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치고 열심히 치는 거지. 자기 혼자 뭐 배드민턴 책 보고 뭐 공부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 방에 먼지 쌓인 기타가 그렇죠. 그 전국의 악기상들이 그런 분들을 제일 좋아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관리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도 기본적인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퍼스널 브랜딩,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마케팅하라는 어떤 뭐 그런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책들이나 뭐 그다음에 이런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웰던2에 보면 이미 직종별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계신 아까 그 SDS에 취업했다는 그분 있잖아요. 아, 예. 그분 포트폴리오 지금 검색하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예, 그분은 이제 뭐 그게 키워드를 삼성 SDS 합격했다고 우리한테만 얘기했는지 본인이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분은 이제 스토리 어워드라고 검색하면 스토리 어워드라는 이제 TVN하고 같이 했던 어워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상했던 분인데 뭐 거기서 찾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바리스타를 검색한다거나 뭐 직업별로 뭐라든가 뭐 검색할 수 있죠. 뭐 기자 그러면 기자분을 검색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뭐 우리나라 국민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뭐 공예라든가 뭐 디자이너 이런 분들 건 많이 있고 잡코리아 입사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봐야죠.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 직원들이 뭐 상당히 많이 심지어 제 건 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있는 기획자, 마케터, 뭐 그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다 있기 때문에 잡코리아 입사하실 분들은 한번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 본부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 포트폴리오 관리가 딱 시험 때 닥쳐서 벼락치기 하는 것처럼은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이제 쌓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 그 4년의 기록을 남기고 보통 싶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이거는 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요. 재미없죠. 그게 아니라 그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게 1학년이 될 수도 있고 2학년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떤 그 일에 대한 얘기, 이 직무에 대한 얘기, 어떤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그 빠르면 당연히 빠를수록 좋겠지만 늦다고 해서 근데 그게 당장 목적에 대해서 저거 회사에 입사를 해야 되니까 그 회사가 포트폴리오 본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한 2학년 때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보통 많이 노니까 물론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그렇지만 현장에 가보면 또 다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놀긴 하지만 불안한 거죠. 마음껏 못 놀아요. 저희 때랑 좀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하는 이제 2학년이나 3학년 때부터 약간 좀 그 준비를 하면 미리 준비하면 더 좋긴 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2, 3학년 정도면 충분히 준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생들은 2, 3학년 때부터 하고 지금 현재 직장인들은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즉시 시작하시면은 이미 과거께 있으니까 한번 쭉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직장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인사고과가 옵니다. 그렇죠. 그때 뭐 이제 부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뭘 내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연봉에 달려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정리하죠? 한 일주일 이내에 정리해요. 1년 한 일을.
매번 빼먹습니다. 네, 그래갖고 상반기에 뭘 했는지를 까먹어요. 네. 그 다음에 팀장님도 까먹어.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인사팀의 가장 큰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인사 고과 시즌에 열심히 하면 된다요. 왜냐면 앞에 거를 기억을 못하니까, 기록을 안 해놨고 알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큰 일은 기억을 하지만, 예. 그 직장인들이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사소하게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는데, 한 6개월 지나면 다 까먹죠. 그러니까 한 이제 인사고과 시즌 한 2, 3개월 바짝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때만 실적 내면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사실 회사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회사의 일이기 때문에 회사 일 모두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회사 일은 이제 보안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기록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제 좀 폴더를 쌓고 그 만약에 필요하면 이직의 순간이라든가 이럴 그렇죠. 때 이것도 이직해야 되는데 이제 한 5년짜리 프로젝트 그때 와가지고 자쿠레 와서 이력서 쓰시면요 정말 이력서 쓰는데 며칠 걸려요. 맞습니다. 이거를 한 3, 4년짜리를 본인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놨으면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대표할 만한 것들만 딱 뽑아서 이력서를 정리하면 금방 하는데 3년 전에 자기가 뭐 했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사팀장님들이 자기 회사에 있는 직원들 한번 검색해 보시는 일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럴 수 있죠.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뭐 했나, 네. 인사 시즌에만 바짝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거 또 체크하기도 하고. 이미 그런 툴들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그럴 때만 이제 잠깐 이제 반짝하지 않도록. 근데 어차피 인사팀도 그 시즌에만 또 반짝 또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런 데도 제가 봤어요. 인서걸 매달 하는 회사. 빡시다. 매달해요? 그러다가 그냥 이건 도저히 인간의 짓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6개월이나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글은 고과를 하지 않아요. 대신 그 사람의 성과를 어떤 형태로는 자기가 보고한 성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게 돼 있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 그렇게 작동하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회사, 굉장히 좀 특수한 회사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어워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어워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하는 어워드도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어워드는 지금 한 5개 정도 했고 그 개별적으로는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어워드. 그러니까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많았는데 제일 처음 한 그 어워드였는데, 그러니까 광고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잡코리아 광고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을 거예요. 상도 엄청 받았거든요. 대포 쏘는 거 있잖아요. 그 대포는 밤에 잡코리아 기억 못 하시는 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보내보고 싶은 그들에게 잡코리아를 추천하라. 그럼 그거를 만든 회사는, 광고 회사들은 알 수 있죠. 회사를 이제 독립광고대행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걸 만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누구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제일기획, 대홍기획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한테 그 광고를 주려면 몇십억은 해야 광고를 할 수 있고, 근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 잘 만든 광고는 100만 조회도 되는데 그거를 꼭 몇십억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런 실력자들이 자기가 이제 했던 광고들을 이제 올리게 하는 어워드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워드에서 좀 재밌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고 하는 사람들끼리 저 광고 네가 만들었냐를 이제 친한 사람들은 알지만 정말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저 광고 좋아했는데 그럼 전화 걸어서 용기 내서 물어보면 되지 않냐? 상관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거. 귀찮죠, 그거. 그렇죠. 근데 검색해보니까 나오니까, 저 광고 얘가 만들었구나. 그래서 얘기해보고 싶잖아요, 너무. 나는 이 광고 만들었는데, 너 그 광고 만들었냐. 그 쪽지 보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홍대에서 우리 그럼 한번 모이자. 그래서 한 15명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광고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광고 부문이 있었고요. 패션 부문이 있었고, 너무 또 비주얼한 것만 있어가지고, 스토리텔링, 글로 하는 이제 스토리 어워드가 있었고요.
그런 어워드가 이제 좀 있었고 학교 내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예. 그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 여름 방학에 포트폴리오 특강을 마련을 했어요. 저희랑 같이 이제 그 해가지고 세종대학교에 또 저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 같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프로그램을 짜서 학생들한테 포트폴리오 어떻게 등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어워드를 해서 저희가 상금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한모라는 이제 여학생이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도 웰던에 열심히 자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올리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뭘 만들어서 가이드 주는 것보다 그 친구가 훨 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생이 훨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걸 본 또 다른 대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우리도 좀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곤 있고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저희가 좀 크게 하는 이력서는 디자이너 분들하고 이제 진행된 이력서인데 그 외국에 보면 이제 비주얼 레주메라는 디자인 이력서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의 이력서가 아니고 저희가 보면 이제 문방구 이력서라든가 일반적으로 그 서류 이력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하고 그냥 줄거 있고 그렇죠. 막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도 이제 일반적으로 숫자로 내기도 하지만 그 인포그래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렇죠. 이제 이쁘게 만들면 사람들이 좀 보기도 좀 편하고 쉽게 이해되는 것처럼 그 해외에서는 그래서 그걸 비주얼 레주메라고 보통 통칭을 해요. 약간 좀 이렇게 인포그래픽화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인터넷 전문가 협회하고 같이 그 해서 약간 그거는 이제 비주얼 레주메의 포맷은 디자이너들이 보통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포맷에 대한 어워드를 한 상금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총 상금이죠. 그래서 그다음 심사위원분들도 뭐 나름 빵빵하게 뭐 이제 그 모셔서 그 어워드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 어워드를 한번 보다 보면 앞으로 이제 이 레주메를 낼 때 약간 좀 비주얼하게 어떻게 좀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힌트 정도는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워드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어워드를 계속 진행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래서 부문별로 이제 그 저희가 제일 하고 싶은 어워드나 이런 게 개발자 어워드. 개발자. 도대체 개발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어워드도 좀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의사가 가셔가지고 30분 운동하세요. 하지 말고 의사가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당근도 주면서 아니 그 학교 회사 내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운동 하루에 30분씩 하면은 흡연하면 뭐 상금 주겠다 이럴 때. 그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드는 것처럼 약간 이런 어워드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좀 생경하고 좀 어려울 것 같은 이 포트폴리오가 의외로 쉽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알려서 좀 많이 보급하려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마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취업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기업들도 관심이 많긴 많을 텐데 이 웰던2 잘하시는 분들은 집중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노리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직군의 구분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유리한 직군은 뭐 디자이너는 뭐 당연히 원래 디자이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별로 따로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조금 이제 한다 그러면 그 마케팅 직군에 계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획 직군에 그 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리더십이나 이런 걸 표현할 방법이 좀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 내에서. 리더십. 어쨌든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올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꼭 보면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내용들. 그런 직군들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직군이라든가 약간 뭐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쪽이라든가 뭐 이런 응용 범위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업이 아니라 자기에 맞는 직군이 있다면 그쪽에서 그렇죠. 이 웰던2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하면 될 것 활용하면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잡코리아는 이제 그 인턴 사원이나 이제 채용하게 될 때 웰던을 이용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아까 말씀드린 회사는 그 업종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게임 업종입니다. 아까 뽑는다는 데가 게임 업종인데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뭐 주로 N사겠네요. 그 게임 업종은 아는 회사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N사는 아닌데요. 어쨌든 N사는 아니고요. 제가 교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게임 업종이든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도입할 수 있는 회사가 약간 도전 정신이 좀 강한 회사들. 그렇죠. 그다음에 창의적인 회사들.
약간 인사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검증이 됐고 나름대로 그 기존 채용 방식과 이 채용 방식을 같이 병행하면 되는데 예, 그런 병행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꺼리낌 없는 곳들 이런 분명히 하게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도 이 스펙 초월 채용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청와대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배포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공기업들은 그 상당수 이제 그 이런 스펙 초월 채용 전형에 대한 실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튼 요즘 그 구직이 워낙 힘들어가지고 예 다들 고생들이 많은데 이 웰던들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빨리빨리 찾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예. 삼고초려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아마. 아 삼고초려. 예. 아니 어쨌든 대학생이 내가 능력이 있는데 기업에서 나를 찾아와야지 왜 내가 대학에 그 기업을 내가 저기 해야 됩니까? 본인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그럼 기업이 찾아오는 게 맞죠. 아 발상에 전환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찾아오게 만들면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스크린 포커스에서 실렉션 포커스. 그러니까 기업은 고르고 싶은 거, 그러니까 고른다라는 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어디 가서 찾아서 데려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반대 입장으로 보면 나를 데려가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거니까 그럼 나를 홍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구직자들은 생각을 바꿔가지고 열심히 어디 이력서를 낼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웰던트를 통해서 자기의 브랜드를 잘 갖고 놓으면 기업들이 연락이 오게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게 더 바람직한 거죠. 내 직업을 어쨌든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근데 그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력서 받아가지고 그냥 필터링 하는 거죠. 일반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웰던트만 잘하면 알아서 연락이 오겠네요. 심지어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 직원 빼가면 어떡하지? 아, 자코리아 직원들. 아, 제일 웰던트를 활용을 사실 잘하시니까. 그건 어차피 미래의 시장은 뭐 평생 직장이란 말은 이미 없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뭐 좋은 직원이면 회사에서 좋은 직원을 데려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 그렇죠. 예, 그건 뭐 그건 흐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우리 회사에 있게 뭐 메리트를 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더 해결해야지. 어차피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회사에서 뭐 스카우트 제의 오면 뭐 가버리면 어차피 지금도 가볼 텐데요. 뭐.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팟캐스트 애청자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제 잡코리아에 근무한 지 한 10년 됐지만 그 전에 뭐 그 일하다가 망하기도 했고 월급도 한 7개월 못 받아봤고 뭐 상당한 그 고초를 겪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군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보통 꿈 얘기 많이 하는데 뭐 꿈도 뭐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현실과 꿈이 좀 괴리가 있어요. 있는데 그 현실에 좀 어쨌든 그 너무 힘들다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마냥 쪼는 거죠, 한마디로. 뭐 누가 쫄지 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업들은 정말 스펙을 보지 않고 좀 역량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인사 담당자분들이나 이런 근데 그러면 학생들은 근데 반대로 오히려 스펙이 더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쫄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옆에를 보니까 나보다 나은 것 같고 맞지도 않는 뭐 카페에 가가지고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정보 리스트 보면서 그 카페가 홍보하는 어떤 홍보 툴에 의해서 그렇죠, 그거 보고 그렇죠. 뭐 거기 있는 스펙 리스트 보니까 나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스펙이니까 영어 50점 올려야 되는데 그 50점 올리는 게 뭐 쉽나요? 그쵸.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기업과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지금 기업에 다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진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 외국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어요.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 성공을 방해하는 요인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그 lack of belief in self. 결국에는 자신을 믿는 거가 결여될 때 이게 1등입니다. 1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쫄지 마 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존중감이라든가 뭐 이런 자기 효능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잃지 않게 그 주변에서도 친구들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복돋아 가면서 좀 용기 잃지 않게 자신감 가지게 그렇게 나간다고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처음 출발이 조금 어렵더라도 그 역경은 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웰던들을 통해서 정리하다 보면 자신감도 많이 생겨나고 취업도 되고 네. 그 옆에 있는 되겠네요. 같은 예. 동료들끼리의 어떤 코멘트도 달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가장 저는 가슴에 와닿는 게 쫄지 마. 여러분들도 쫄지 마시고 네. 구직 전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다 보면 분명히 자기가 기업을 찾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연락이 오는 그런 날이 꼭 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부장님 얘기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고 절대 자신감 잃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열심히 생활하시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오리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 마지막 멘트. 하다가 왜 갑자기 나만 말 시켜 마지막에. 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즌 1을 마치고 시즌 2를 지금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기획을 마무리 짓고 최대한 빨리 시즌 2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